최근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한령이 무엇이고 한한령 해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 콘텐츠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입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식품 같은 소비재까지 큰 타격을 받았죠.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과 관광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실리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 한한령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한령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보호무역 수단으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장벽과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각종 규제나 행정 절차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인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한한령도 한국 콘텐츠의 수입과 유통을 막았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한령은 한국만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또한 보통 비관세 장벽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걸쳐 적용되지만 한한령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비관세 장벽은 경제적 목적이 큰 반면 한한령은 정치적 목적이 더 앞섰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한류 콘텐츠 수출이 다시 활발해지고 실적 부진을 겪었던 면세점과 관광업계, 화장품, 식품 같은 소비재 업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한한령 해제설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완전한 해제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앞서 기대하기보다는 중국의 실제 정책 변화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